자, 지금 이제 와일문 반복문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교재의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체크 같이 보시면 돼요. 설명 들으시면서. 그, 자, 포문 반복문 형식 제가 설명드렸고요. 와일문도 반복문인데 조금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포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그려보면 FOR 포문이 있고요. 여기 이제 초기식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식이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증감식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자, 반복시킬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작성되어 있는 반복 명령. 자, 실행문이죠. 실행문. 뭐 여러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자, 여기 이제 포 반복문 형식이었는데 while문에서는 자, 요 while 키워드 명령문 뒤에 소갈로, 자, 요 소갈로 들어가는 거는 뭐 포문이나 while문이나 다 같은데 while 반복문에서는요, while 조건으로 이렇게 자, 소갈로 안에 조건식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포문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식도 들어가고 조건식도 들어가고 증감식도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제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소글 안에 그냥 조건식만 이렇게 들어가죠.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 반복문은 내가 명확하게 반복시켜야 할 그 횟수,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쓴다 그랬죠. 근데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계속 할지 결정해야 할 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한 반복 횟수를 내가 알 수가 없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찜질방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찜질방 자동화 시스템. 자, 그러면 이제 산에 이제 찜질방이 있고요. 자, 이 특정 온도가 올라갈 동안 그 장작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야 돼요. 그러면 장작 하나 넣었어요. 온도 올라가겠죠? 또 장작 하나 넣었어요. 온도 올라가겠죠? 예. 근데 이걸 몇 개를 넣어야지 원하는 그 온도를 맞출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장작이 크기가 막 똑같이 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한 10개 넣으면 되겠다 해서 10개 넣었는데 미지근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또 더 넣어야 되죠. 넣고 또 온도 보고 이게 따뜻한지 또 체크해서 또 아직까지 뭐 뜨끈뜨끈하진 않아. 아직까지 손님들이 만족할 그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조금 더 넣죠. 괜찮습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로봇한테 시킨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반복해서 장작을 몇 개를 넣어야 될지, 원하는 온도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하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냥 추측해서 이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while이라는 이 반복을 통해서 이제 자, 장작 하나 넣었다. 온도 잰다. 내가 원하는 온도 맞느냐? 딱 조건을 검사해요. 검사해서 아니다. 그러면 또 장작 하나 더 넣는다. 그다음에 또 온도 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온도 재고, 넣고 온도 재고, 장작 넣고 또 온도 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한 시점에 장작을 탁 넣었을 때, 더 추가해서 넣었을 때 온도가 원하는 딱 온도가 탁 됐어요. 목표 달성했죠. 계속 반복해서 장작 넣다가 목표 달성하면 그때 와일문을 벗어나면 됩니다. 더 이상 장작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요런 거 될 때까지 해봐라 하는 거죠.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뭔가 도전할 때 한 번만에 끝나시는 분이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제기차기 하는데 10번을 차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0번 다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개, 두 개 하다가 확 실패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그죠? 한 9개 차다가 10개 못 채우고 또 실패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도전을 엄청나게 오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전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제기 한 번에 10번 찰 때까지 도전해요. 몇 번을 찰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문으로 돌리는 거죠. 성공해야 합격이다 하면 계속 차야 됩니다. 10개 채울 때까지. 예. 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Y문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몇 번 반복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 만족할 때 동안은 뭔가 반복해야 된다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다. 포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회 반복할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는 이제 포문을 쓰는 거다. 그러면 이제 while문 조건 이렇게 보시면 예, 이제 이렇게 while 그 키워드 뒤에 서글 안에 이렇게 조건식을 넣는데 우리 포문에서 이렇게 조건식 작성하는 거 그 형식입니다. 똑같이 뭐 while문 조건이 다르고 포문 조건이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요 포문에 자, 요 조건식 쓰듯이 while문에도 요 조건식을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while문 요 이제 불랍 자, 요게 이제 조건식이 요게 참일 때 조건식을 검사했는데 여기 참이에요. 출력값이 나와요. 그러면 예, 요 while문을 실행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또 조건식 검사하고 실행하고 또 올라왔는데 또 참이에요. 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예. 자, 조건 검사하고 while 블럭 실행했는데 자, while 블럭 시작부터 끝까지 자, 요 영역에 있는 문장을 실행했는데 끝까지 실행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이제 조건식을 검사, while 조건식을 검사한다 그랬죠? 다시 제가 요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검사하고. 자, 그래서 또 참이다. 그럼 또 실행하겠죠? 반복 실행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요 조건식이 검사를 했는데 딱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자, 조건 검사했는데 거짓이 됐다. while 조건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이 while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while 블럭 바깥쪽으로 탈출합니다. 탈출. 확 벗어나서 예,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 있으면 그 다음 명령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그죠? 그래서 while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이 참임, true 값이 나오면 while 블럭을 반복해서 예, while 조건이 참일 동안은 계속 반복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 while 조건이 거짓이 되게 되면 while 반복문을 벗어나게 된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while문을 가지고 반복시킬 때 필요한 코드가 더 있습니다. 어떤 코드가 있냐면 아까 카운트 변수라고 포문 할 때 요 초기식에 들어가는 뭐 int i는 1이라고 예, i 값을 처음에 이제 1로 세팅해 주는 부분을 했었죠. 요게 이제 i라는 변수를 조건식에 이제 사용해서 i 값이 증감식에서 자꾸 이제 증가되니까 어느 순간에 100을 넘잖아요. 그죠? 그 넘는 순간에 조건식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펄스가 돼서 포문으로 빠져나오듯이 while문에서도 요 조건식이 항상 참이에요. 그러면 무한 반복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건식에 사용하는 수식이 있는데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a는 예, 자 1이고 a 하지 말고 i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i가 자 처음에 1이에요. 근데 이 조건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조건식에 자 i가 예, 자 작거나 같다 자 100 요렇게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i 초기 값 인티저 타입으로 i 초기 값을 요렇게 1을 주고요. 위에서 여기 while문 바깥에서 while문의 초기 값은 while문 바깥쪽에서 위에서 예, 요렇게 주는 겁니다. 포문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을 요 속을 안에서 초기 값을 주는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while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예, while문에서 사용하는 카운터 변수의 초기 값을 이렇게 줘요. 예. 그래서 이제 i 값은 1인데 자 조건식을 검사하니까 i는 100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보죠. i가 1인데 1은 100보다 작은 거 맞죠? 참이죠. 그럼 밑에 실행했어요. 자 이렇게 쭉 실행하고 예, 실행 끝났네.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while 블럭 안에 거 이제 실행했으니까 다시 while 블럭에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조건식 쪽으로 가서 또 조건식 검사하는데 조건식이 똑같죠.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i는 아직까지 1인데 위에서 i는 1이라고 세팅해 놨잖아요. 안 바뀌죠? i 값은 1이에요 그냥. 그러면 1하고 100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1은 100하고 작거나 같다 참이네. 또 한 바퀴 돌면 또 1은 100하고 겸사했을 때 작거나 같다 또 참이잖아요. 그죠? 1하고 100하고 같지 않지만 작은 거 맞으니까 또 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한 루프라는 거예요. 무한 루프. 계속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카운터 변수 i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요 코드에서는 계속 이제 조건을 이렇게 주면 무한 반복 컴퓨터 끌 동안은 예, 계속 돌아가는 거죠. 얘가 예, 정지 안 되고 계속 while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달나라든지 우리 저 위성 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보이저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먼 데까지 날아가고 몇십 년까지 막 이렇게 작동하고 이런 거 있죠. 걔는 끌 필요 없죠. 여러분들 달나라에 로봇 하나 보내는데 돈 엄청나게 든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그 로봇 끌 필요 있습니까? 사람이 가서 뭐 스위치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끌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만들고 또 그걸 또 이제 달나라까지 보내려고 하면 또 엄청난 금액 또 들리고, 그죠? 하기 때문에 그 있는 동안은 생명을 다할 그 기계가 이제 부서질 동안은 작동하는 동안은 계속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은 무한 반복이죠. 자, 이동해서 자, 땅 파가지고 뭔가 채굴을 한 다음에 검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탐사선이니까 탐사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계속 어, 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어느 순간에 이 로봇이 고장 나서 작동 안 할 동안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을 해야 되죠. 요거는 무한 반복 시키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런 이제 무한 반복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 무한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특이하게 로봇 이제 탐사선이나 로봇 이제 라라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무한 반복을 시키지만 어 그 외에는 사실 무한 반복을 시키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포문을 실행하든 while문을 실행하든 대부분 프로그램에서는 끝은 있어요. 그 끝을 자, 이런 이제 카운트 변수 사용해서 계속 반복되다가 카운트 변수 여기서는 이제 i죠. 예, i가 요 조건문에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i 값이 처음에 계속 이제 1이면 이게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i 값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포 반복문에 요 증감식이라는 부분 있죠. 요 증감식 부분에서 i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i 사용해가지고 일씩 계속 증가를 했었잖아요. 요 포문의 증가식처럼 이 카운터 변수 값을 바꿔주는 코드를 while문 내부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while문 사용하는 이런 이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while문 여기 안에다가 여기 이제 모든 이제 while 블록 안에 있는 이제 코드를 다 실행했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i 뭐 플러스 하든지 플러스 i 하든지 이런 이제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i가 1이었는데 자, 조건식 검사하죠. 1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1이 100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자, 실행하겠죠. 자, 쭉 실행하다가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일 마지막에 i 플러스가 있네. 그러면 i가 1이었는데 이제 1 증가시키면 얘가 2로 바뀌겠죠. i 값 카운트 변수 값이 2로 바뀌고 어디로 갑니까? 딱 조건식 가면 이번에는 i가 1이 아니고 2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2하고 100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i 값이 1씩 증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해가지고 98, 99. 자, 마지막에 이렇게 또 1 증가돼서 100이 됐어요. 그러면 i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99에서 100이 탁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조건식 검사하면 100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100은 100하고 비교했을 때 작지는 않지만 같은 건 맞죠. 그러면 i가 100일 때까지는 요 while 반복문을 실행해요. 한 번 더 실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 while 반복문을 실행하고 i 값이 100에서 자, 하나 더 증가돼서 101이 됐어요. 그러면 자, 다시 조건식 가서 101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101은 100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그러면 이제 이때 요 조건이 이제 거짓이 돼서 더 이상 while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탈출을 하는 거죠. 무한 반복이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밑에 코드로 자, 이제 while 반복문을 만들 때는 while 조건식에 들어가는 그 카운트 변수 초기화를요. 요게 while 블락입니다. 그죠? while문이고
while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while문의 요 조건식이 i라는 카운터 변수 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리 위에다 while문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 i는 1 초기값을 1을 여기 주죠. 예, 주고 자 여기 이제 while 반복문 돌다가 이제 빠져나가려 그러면 우리 포문의 증가식처럼 이렇게 i 플러스 플러스처럼 마지막에 while 반복문에 막 다른 명령 실행하고요. 예, 끝나는 시점에 이 카운터 변수 이 조건식에 사용된 i 이 값을 증가를 시키든 감소를 시켜가지고 어느 순간에 요 조건식이 항상 참이 아니라 딱 펄스로 끝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계속 실행하면서 i가 1씩 증가가 되죠. 1, 2, 3, 4 증가되면서 어느 순간에 i 값이 11이 되면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11이 10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펄스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while 반복문을 탈출해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포문이나 while문이나 반복 실행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형식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떨 때 사용하느냐, 반복의 횟수를 개발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몇 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하고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몇 번 반복해서 실행해야 목표 달성할지를 이제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는 이제 요 while문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o while문이 있는데 while문은 이미 했기 때문에 do while문은 while문을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이 while문이 왜 필요로 하냐면 그 do while문이죠. 요 do while문이라는 거는 이제 while문을 좀 확장시켜 놓은 건데 조금 변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위에서 쭉 실행이 되다가요. 자 요 while문 블럭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냐면 자 제가 조건식을 요 조건식에다가 i는 작거나 같습니다 100 요렇게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while문 시작되기 전에 자 int i는 200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i가 초기 값이 200이기 때문에 while문 처음에 탁 실행하려고 조건식 실행하면 어떻게 해요? 200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죠. 200이 100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거짓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 while문은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얘가 i가 처음에 200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얘를 실행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while문을 작성했어도 이 while 블럭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됩니다.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do while문은 자 이렇게 이제 while 블럭을 이제 한 번도 실행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최소 한 번이라도 실행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이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떨 때 필요할까 이렇게 이제 좀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while문 형태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최소 한 번은 실행하고 그 다음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do while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보면 자 do while문 자 128에서 330 차이도 있습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계속할지 자 결정할 때 사용하는 그 while문과 동일한데 개념은 동일한데 자 무조건 중괄로 블럭을 자 한 번 실행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do while문입니다.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건이 거짓이면 한 번도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do while 이 블럭을 while 블럭을 실행하도록 개조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do while문입니다. 그래서 do while문 특징이 요 반복하는 요 블럭을 최소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하도록 만든 명령이다. 반복문이다. 그래서 이제 조건 검사를 해서 반복을 결정한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형식을 보면
이 두 while문 형식이 보시면 우리 이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while문이 이렇게 쓰면 중괄로 이렇게 조건문이 있고 이렇게 생겼죠. 이제 요 while문, 요 while문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요 위에 있던 게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while 소괄호 열고 닫고 조건식. 밑으로 블럭의 시작 부분에 있던 이 while 조건식을요, 밑에 블락이 끝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사 간 거예요. 이제 이사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는 do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do while문은 while문하고 비슷한데 최소 한 번은 요 블럭을 실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문이고요.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 명령 작성할 때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요 while 자리에 do를 넣고요. 요 while 조건식은 블럭의 마지막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코론으로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do while문을 만나면 일단은 요 블럭 안에 있는 뭐 조건식이 없잖아요, 그죠? do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블럭이 시작이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실행했죠. 일단은 한 번은 실행했어요, 그죠? 한 번은 실행했어요. 실행했고 아까 요 조건식 있죠. 자, 아까 이제 i가 200인데 요 조건식은 i가 자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이렇게 이제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do while문 쓸 때는 일단은 do while 블록 안에 있는 명령을 한번 실행했죠. 실행한 다음에 while 조건을 검사해요. 그래서 i가 200이니까 200은 100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네. 거짓이네. 거짓이더라도 이거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다시 반복하진 않지만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한 번에 실행했다는 거죠. 뭘? 요 do while 블록 안에 있는 명령을 한 번에 실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개념으로 do while문을 사용한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여러 번도 이제 실행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do while문을 왜 만들게 되었나 이거죠. 최소 요 블럭을 한 번에 실행하고 이제 먼저 조건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아니고 후 검사죠, 그죠? 후 검사죠. 먼저 조건을 검사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요런 이제 패턴입니다. do while문. 요거는 이제 while문 조금 변형해 놓은 거죠. 요런 개념이에요. 자, 뭐 이제 반복문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갈 때 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조건문 중에 스위치 케이스면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위치 케이스면서도 브레이크라는 요 명령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빠져나갈 때 쓰는 브레이크라는 거는 빠져나갈 때 쓰는 명령입니다. 중지시킬 때, 그죠? 우리 이제 자동차 중지 설라 그러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 문을 빠져나갈 때 특정 케이스 문을 실행하고 스위치 케이스 문을 빠져나갈 때도 브레이크를 쓰고 요 반복문에서도 브레이크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줘서요.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고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가 브레이크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 브레이크 보면 이제 for문에서 쓸 수도 있고 while문에서 쓸 수 있고 자, do while문에서 쓸 수도 있는데 요 브레이크는 반복을 취소한다. 반복을 정지한다. 특정 시스템에 반복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명령상에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스위치 케이스마다 해당 케이스 실행하고 브레이크 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도 이제 사용이 됐고 자, 대개 if문과 같이 사용한다. 자, if는 조건문입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조건이 참이면 뭘 실행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요 브레이크라는 명령문을 사용할 때는 요 이제 if문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을 줘서 예외 조건 같은 걸 줘가지고요. 그 예외 조건이 만족됐을 때 원래는 100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특정 예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는 다 반복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예, 바로 빠져나가 버리는. 예, 끝까지 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예상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 화장실에 줄 서 있는데 아기가 뒤에 엄마 싸겠어, 그죠? 조금 지저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어른들이 보면서 야 애기니까 나는 싸야 돼, 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애기인데 많이 어린 애기는 아니고 막 초등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에 사람 좀 참을 수 있으면 어때요? 아유 먼저 쓰세요 하죠. 예, 우리가 원래 이제 줄 서서 차례대로 들어야 되는 게 그게 규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애기가 지금 막 나올랑말랑이에요, 그죠? 뭐 애기 막 지금 뭐 그러면 어때요? 아 여기 급하니까 빨리 먼저 들어가라. 그 애기들은 또 이게 조절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먼저 해결해라. 예, 그렇게 해주죠. 요런 상황, 요런 상황들을 if 조건문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나 무슨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더 이상 반복을 실행하지 말고 반복을 실행하지 말고 예, 빠져나가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요 브레이크 이제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f 조건식에 따라서 for문과 while문을 종료할 때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for문도 반복문이고요. while문도 반복문인데 원래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while문과 for 반복문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 브레이크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진 않고요. 아까 if, 예, if문하고 같이 쓴다 그랬죠. 만약에 어떤 특정 조건이 참여됐을 때 브레이크문을 실행해라 이런 거예요. 브레이크문을 실행해라. 예. 음. 원래 이제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사람은 안 다니는데 한 번씩 사람이 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자동차만 있어 해서 그냥 막 밟고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여튼 전용 도로에 사람이 뭐 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급브레이크 밟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나타나면 급브레이크 밟는 그런 것도 이제 시험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보통 신호 지켜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상대편 자동차가 신호 안 지키고 갑자기 뭔가를 작업을 한다 이런 거를 조건을 딱 달아놓고요. 예, 생각지도 않은 뭔가를 뭔가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 걸어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요 포문에 자, 요 그 연료를 주입하면 계속 이제 바퀴가 회전돼 가지고 자동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특정 상에서는 엔진을 탁 중지시켜 버린 거예요. 브레이크 해가지고 빠져나와 엔진 가동하는 거를 탁 중지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while문 반복문에서 요 if문과 함께 브레이크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원래는 얘가 뭐 100회 회전해야 된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100회 회전하지 않고 뭐 한 50회 회전할 때 이 조건이 만족돼서 강제로 그냥 50분만 실행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while문도 계속 참일 동안은 이 while 조건 참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이제 조건식에 아이고 너무 많이 그려버렸네요. 예. 원래 이제 요 조건식에 여기 조건식에 카운터 변수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조건식 검사에서 특정 순간에 펄스 되면 빠져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if문과 같이 사용해서 그 외에 어떤 특정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이상 요 while문의 조건식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요 조건이 만족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복을. 예. 인터럽트 그런 거죠. 중간에 위급 상황이 이제 우리 앰뷸런스 같은 거 이제 진행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신호 안 지키고 삐뽀삐뽀 하면 바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신호 빨간색이어도 바로 지나갑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 브레이크는 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해당 케이스문을 이제 종료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갈 때 사용도 되고 반복문, 포문이나 while문, 반복문 안에서 if문과 함께 특정 조건에 만족되면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빠져나가게끔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뭐 브레이크문을 지금 뭐 사용하는 건데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문 안에 제문을 넣을 수 있다 해서 if문 안에 if 넣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for 반문문이나 while 반문문도 그러니까 for 반문문 안에 또 다른 for 반문문을 넣을 수 있고요. while 반문문 안에 또 다른 while 반문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if문도 제어문이고요. 스위치 케이스문도 제어문이에요. for 반문문도 제어문이고 while 반문문도 제어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제어문 안에는 또 다른 제어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for문 안에 for문 넣고 그 안에 for문 안에 for문 넣고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안에 while문 넣고 while문 안에 while문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if문 안에 if문 넣고 if문 안에 if 넣고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스위치 케이스문 넣고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조합해서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if문 넣고 if문 그 안에 있는 이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있는 if문 안에 있는 그 제문 안에 for문 넣고 그 for문 안에 while문을 넣었는데 그 while문 안에 또 if else문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제어문 안에 제어문 넣고 제어문 안에 넣는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제어문을요 똑같은 제어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른 제어문 안에다가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이제 제어할 때 어떤 다양하게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문을 강제적으로 이제 그 반복을 빠져나갈 때 사용을 할 수 있다 배우셨는데, 자, 여기 이제 그림은 포문 안에 포문 있죠?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반복문, 제어문 안에 제어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 강제적으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제 여기 이제 if 조건문과 같이 사용했죠. 특정 이제 조건이 됐을 때 요거 만족하면 더 이상 아래쪽에 남아있는 요 반복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요걸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요 안에 있는 포문 안쪽에 있는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면 자, 안쪽에 있는 포문 반복문을 요 브레이크문 실행됐을 때 한 단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요 빠져나가도 보니까 요것도 반복문 안에 있어. 포문이 포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바깥쪽 포문 반복문을 또 실행을 하게 되고 바깥쪽 반복문을 처음부터 또 실행하다 보니까 또 안쪽 반복문 포문을 또 실행하겠죠. 그죠? 하다가 안쪽 반복문을 실행하다가 또 요 조건에 맞으면 if 조건에 맞으면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림이에요. 안쪽 포문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문을 조건에 의해서 이제 실행해서 안쪽 포문을 벗어났다가 다시 바깥쪽 포문을 또 만나가지고 또 다시 또 안쪽 포문을 실행하고 이런 이제 구조고요. 그 요 옆에 요거는 자 브레이크는 이제 그 최근접해 있는 반복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포문만 이렇게 벗어났는데 그러면 브레이크 걸 때 안쪽에 자 포문 안에 포문 안에 포문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나는 브레이크 걸 때 바깥쪽에 있는 포문까지도 완전히 탈출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이제 이름표 레이블을 이용해서 레이블과 브레이크 문을 이용해서 내가 한 단계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의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이제 설명에 이제 보면 자, 반복문이 준집되어 있을 경우에 브레이크문은 가장 가까운 반복문이라는 거 뭐냐면 어떤 반복문 블럭 안에서 이게 반복이 계속 됩니다. 그죠? 그러면 브레이크 걸면 요 가장 가까운 블럭 요 하나만 싹 빠져나갑니다. 근데 빠져나가니까 바깥쪽에도 반복문 돌리고 있는 거야. 반복문이니까 얘는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레이블이라는 레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 때 자, 반복문에 이제 반복문 안에 반복문에 있으면 특정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까지도 빠져나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반복문까지 종료시키려면은 반복문 앞에 라벨을 붙여라. 레이블을 붙여라.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레이블을 붙여놓으면 뭐가 좋으냐? 안쪽에서 두 단계, 세 단계 반복문을 확 넘어서 벗어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하면 브레이크 한 다음에 레이블이 붙여져 있는 반복문 이름을 딱 써버리면 돼요. 반복문에 레이블이 이름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해당 바깥쪽 자 포문 안에 포문 안에 포문 안에 포문 있으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예를 들어서 포 1이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 1 하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포문을 찾아가지고요 그 반복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 단계의 반복문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이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거 이제 설명인데, 자, 지금 이제 요 두 단계죠. 포문 안에 포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좀 지워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포문 안에 포문인데, 아까하고 나온 건 뭐냐면, 요 바깥쪽 포문에, 자, 레이블을 딱 달아서, 레이블 다는 거는, 만약에 이름을 내가 AAA로 달겠다 하면, AAA라는 이름 뒤에 우리 변수명 주듯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10별자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다가 이렇게 점점 콜론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블 콜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뭐 AAA 콜론 해도 되고 BBB 콜론 해도 되고 포1 콜론 해도 되고 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변수명 붙이듯이. 그래서 요 포문 앞에 바깥쪽 포문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고 자 안쪽 포문에서 그냥 브레이크 하면 요 안쪽에 있는 포문만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브레이크 한 다음에 요 레이블 요거 AAA라고 줬다. 그러면 AAA 자 브레이크 AAA 이렇게 세미콜론 주면 AAA라는 레이블을 찾아요. 여기 있죠? 그럼 바깥쪽 포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브레이크 AAA 바깥쪽 포문 요 AAA 레이블 찾아가서 바깥쪽에 있는 요 브레이크가 바깥쪽에 AA네 요 놈을 완전히 벗어나서 요렇게 그 다음 이제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두 단계 빠져나간 거죠. 한 단계, 두 단계 빠져나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개 포문 안에 포문 안에 포문 많이 되어 있더라도 이 이제 레이블을 매겨놓고 레이블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줘놓고 내가 빠져나가고 싶은 단계의 레이블을 브레이크 뒤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 달 때는 자 레이블 이름을 딱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콜론을 이렇게 반복문 앞에다가 이렇게 요 형식입니다. 요 형식을 주고요. 빠져나갈 때 브레이크문을 실행할 때 if 문과 같이 실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브레이크 한 다음에 요 레이블 이름 빠져나가고 싶은 반복문 레이블의 이름을 주시면 해당 레이블이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자, 11개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방법이고요. 자, 브레이크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 문인데 얘는 브레이크는 완전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반복문은 완전히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명령문이고 컨티뉴 문은 반복문의 시작으로 다시 가라. 뭐 이거죠? 처음부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야야 지금 그 뒤에 거 아직까지 지금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 처음부터 다시 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는데 자 훈련 감독이 자 운동장 100바퀴 돌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바퀴 폼은 이제 도는 거예요. 도는데 열심히 안 돌아. 야, 이 지금 뛰는 게 자세가 하고 전혀 이게 지금 근육 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다시 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에 처음으로 기존에 앞에서 실행했던 그런 명령문 있고 뒤에 이제 남아 있는 명령문이 있는데 반복문 안에는 이제 그 컨티뉴문을 만나면 그 해당 반복문에 처음으로 올라간다니까 현재 이제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문이나 말문 같은 경우 조건식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가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포문, 자 파일문, 두알문 이런 데서 이제 컨티뉴문이라는 걸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포문 안에서 컨티뉴문을 쓰면
이렇게 보시면 포문 안에 컨티뉴문 쓰잖아요. 요것도 if문과 같이 씁니다. 그냥 컨티뉴라고 쓰지는 않고요. if문 문장 안에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컨티뉴문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요. 이 for 반복문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요 조건이 만족돼서 컨티뉴문 실행해요. 그러면 컨티뉴 밑에 있는 명령문을 아직 실행 안 했죠? 예,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여 밑에 있는 걸 실행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 다시 처음으로 반복문의 처음으로 갑니다. 이때 반복문이 포문이면 증간식적으로 포문 같은 경우에는 포 이렇게 쓰면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는데 증간식 을 실행하고 다음에 조건식 실행하고 조건 찹이면 요 블럭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자, continue. 자, 이 if 조건문하고 같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if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조건 만족돼서 continue문 실행해 그러면 이 아래쪽에 위에 거 이렇게 명령문 실행하다가 continue 만났다. 그러면 밑에 명령문 더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고요. 어디로? 반복문의 처음으로 가는데 이게 while문이었다. 그러면 while문에 요 조건식 있죠. 예. 그래서 while이나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continue문을 만나면 조건식 있는 부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와서 조건식부터 다시 실행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그 흐름을 브레이크는 완전 빠져나오는 거고 컨티뉴문은 반복문의 처음으로 이제 가는 건데 포문 반복문일 경우에는 증간식 쪽으로 가고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밖에 없으니까 조건식 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포문 간단하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문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반복문, 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입니다. i라는 카운터 변수에다가 1을 넣어주고요. 자,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여기 참일 동안 포문을 반복해라. 요 포 블럭을 반복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i가 1, 2, 3, 4, 5, 6, 7, 8, 9, 10이 될 동안은 그 10번 반복하는 거죠. 요 포 블럭을 10번 반복하고 i가 11이 되면 11은 10보다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펄스가 돼서 포문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i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검사한 다음에 요 포 블럭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if 조건식이 있네. 자, 만약에 자, 그래서 요 조건 자, 요게 이제 지금 모드 그러니까 i 모드 2 자, i 변수 값을 2로 나눈 결과값 나머지 값을 구하죠. 그 나머지 값이 자 0하고 자 비교를 하는데 요거 뭐예요? not equal 0이 아니면 그래서 i 변수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2로 딱 나눠 떨어지면 0이고 2로 딱 그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 아닌 값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짝수가 아니면 하고 똑같죠, 그죠? 2로 나눴을 때 0으로 딱 나눠 떨어지면 짝수인데 나머지가 0이 아니면 1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홀수겠죠. 그래서 얘는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홀수면 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홀수일 경우에는 컨티뉴문을 실행해서 어디로 갑니까? 증간식 쪽으로 다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홀수면은 무조건 컨티뉴문 실행해서 밑에 거 실행하지 않고 다시 증가식 가서 카운터 변수를 증가시키고요. 짝수일 때만 요 프린트문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밑에 시스템.out 프린트 ln 해가지고 짝수만 실행하는 그런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컨티뉴문 상에서. 자, 요것도 알고리즘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실행할 때 1, 3, 5, 7, 9 홀수만 처리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뭐 2, 4, 6, 8에서 짝수만 처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3의 배수만 처리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6의 배수만 처리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 작은 알고리즘입니다. 짝수, 홀수 구분해서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 들어가 있습니다. 컨티뉴 무상에 있습니다, 그죠? 반복문과 컨티뉴.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어문, 지금까지 이제 배우셨던 제어문 빨리 쭉 보면요. 자, 요 이제 그 제어문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코드 명령문의 실행 흐름을 바꿔주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제어문에는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고요. 다음에 반문문에는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사용해서 반문문 스위치 케이스문이나 뭐 반문문 빠져나갈 때는 브레이크, 그 다음에 반문문의 내용을 실행을 하다가 다시 반문문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컨티뉴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어문이라고, 여기 이제 다 제어문이죠. 그 제어문을 쓸 때는요, 제어문 안에 또 다른 제어문을 넣습니다. 박스 안에 박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포문 안에 포문을 넣고, if문 안에 if문을 넣고, 뭐 while문 안에 while문, 이렇게 다 가능하고, 또 이걸 조합해서 while문 안에 if문 넣고, if문 안에 뭐 포문 넣고, 포문 안에 스위치 케이스문 넣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제어 흐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if문, 요 단순 if 문에서 참일 때, 자, 요 if 블럭 실행해라. 그 다음에 if else 문이라고 해서 참일 때 뭔가 실행해라 뿐만 아니라 거짓일 때도 뭔가 실행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는 if else 문입니다. if 조건이 참일 때는 if 블럭,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else 블럭을 실행하게끔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else if라고 해서 조건식을 이제 많이 검사해야 될 때는 이렇게 if 다음에 else if를 붙여서 필요한 만큼 이걸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첩 if라고 해서 상자 안에 상자 넣는 그 개념이죠. 그죠? if 안에 if 이렇게 넣는데, 여기 지금 if 블럭 안에 if else 문을 넣었죠. else 블럭 안에도 뭐 if를 넣든 if else를 넣든, 그죠? 뭐 else if 문을 넣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요 이제 변수의 값이 케이스문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똑같은 거 만났다 하면 해당 케이스문에 있는 명령들을 실행하고, 해당 케이스문에 브레이크문이 있으면 그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렇게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문이라고 하죠. 케이스, 해당 케이스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서 실행된다 해서 선택문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디폴트는 케이스문에 요 변수값하고 똑같은 게 없을 때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없네, 여기 만족하는 게 없네 할 때 디폴트 문장에 있는 명령이 실행됩니다. 반문문, 포문, while문, do while문이 있고, 그죠? 요 형식. 뭐 while문 있고 do while문은 while문을 조금 이제 요런 이제 최소는 한 번은 요 블록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후 먼저 실행하고 후 조건 검사하는 그런 이제 명령입니다. 반문문이고, 브레이크는 포문, 스위치 케이스문을 벗어날 때, 또 포문, while문, 반문문을 강제로 이제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거고요. 중첩된 어떤 반문문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몇 단계 반문문도 한 번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문은 반문문의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포문일 때는 증감식적으로, while문은 조건식적으로 되돌아갑니다. 컨티뉴문을 만나면 그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실행되지 않고 바로 위쪽으로, 원문문의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봤죠, 그죠? 조건문, 반문문, 제어문에 대해서 봤습니다.